반갑습니다. 오늘은 작년 겨울에 출간한 저의 작은 저작입니다. 이 저작에는 고전 철학,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7권의 철학 고전을 꼽아서 그 고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강의 저작입니다. 20년 동안 대학 안팎에서 많은 분들에게 고전을 읽고 그걸 읽지 못한 분들과 나누는 강의를 나름 적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오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읽을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죠. 강연이라는 것이 또 대학의 담장이라든지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거나 바쁜 일로 쫓기는 분들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거나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적인 저서들, 꼭 제가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끝나면 언젠가는 철학 강의를 원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다. 또 그리고 그런 책을 쓰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세찬 출판사에 계시는 이희도 편집자님, 동현 출판사에 작업할 때 저와 아주 가까이 또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세찬 출판사로 옮기면서 저에게 하나의 기획 도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전 강의를 엮어서 한 편의 책으로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위해서 어떤 고전들을 엮어서 책을 쓰면 좋을까 하다가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또 그 문제들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전들을 꼽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생각한 끝에 7명의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 저작을 강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저작은 맨 처음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요즘 위버멘쉬 혹은 초인이라는 말로 꽤 유명해지고, 또 삶의 고통이나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들, 그런 것들에 신음하는 현대인들, 삶의 고통에 짓눌린 그 현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찾는 대표적인 저작이 최근에는 프리드리히 니체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적인 니체 속에서는 마치 니체의 잠언들,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고전을 읽어내는 그런 조금은 힘겨운 그런 저작보다는 누구나 니체를 접하고 또 니체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단편적인 책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저작들, 이제는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니체의 저작,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네올로기 데어 모럴, 도덕의 계보라는 책, 이 책이 니체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그래서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 책과 엮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게이 사이언스 혹은 프로리헤 비션샤프트라고 불리는 후기의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들을 엮어서 니체의 사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위버멘슈라든지 아모르 파티의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저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고전 속에서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첫 번째 저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작은 쉐안 키르케고르,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서양, 특히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숨겨진 아주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의 대표 저작 가운데 저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이라든지 그의 세계관, 그리고 또 그가 말하는 종교적 언어의 상징들 같은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안 키르케고르를 다룰 때는 그저 공포와 전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초에 썼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그리고 뒤이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
자, 그 둘을 엮어서 마지막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공포와 전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한 나란 무엇이며 또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요즘 자기 상실의 고통 혹은 자기 상실의 우울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철학 고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지만 감히 읽지 못한 아주 난해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훌륭한 개설서들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아주 짧은 분량 안에 그 책의 핵심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삶의 의미의 부재,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그것이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현대인들의 우울이 있죠. 생존의 문제에 쫓겨서 자기를 잃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속에서 겪는 자기 상실의 고통, 그래서 진실한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것들을 메멘토 모리 그리고 카르페 디엠이라는 고대 정신을 계승해서 죽음의 존재론,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경청하고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흔히 양심의 부름이라 일컬어지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했을 땐 게비센 양심이란 말이 마치 도덕적 양심처럼 들리죠. 그래서 저는 양심의 부름이라는 그런 번역어보다는 우리 마음의 소리라고 옮기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창발적인 자기 고유한 삶,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작은 현대 실존주의 심리학이라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 최근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인간관계의 염증, 그리고 인간관계의 고통, 그리고 소진돼버린 감정, 거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어떤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용기의 길을 알려준 심리학자입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라는 철학자가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당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보존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로부터 달아나서 고통의 근원을 차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라 불리기도 하죠. 그 문제가 일본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시미치로는 은둔의 어떤 고립된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제목, 그 속에 숨은 아들러의 심오한 인간희애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고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제가 전공한 철학자이기도 한데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 헤겔, 흔히 헤겔이라고 불리는 서양 철학의 완성자 혹은 형이상학의 완성자이자 현대 철학이 탄생하게 된 여러 가지 비판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철학사에서는 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이죠. 그러나 그의 책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정신의 현상학, 한마디로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 이마고 데이, 그것이 어떤 교육 과정과 어떤 정신의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서 결국 가장 훌륭한 완성된 인격이라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마치 성장 소설처럼 써준 책입니다.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정신현상학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들이 하나의 인륜적 공동체, 즉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런 정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늘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완성하고 싶어 하지만 왜 잘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실패의 어떤 존재론적 구조는 무엇인가? 실존적으로 인간은 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죄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라는 아무도 사유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정신현상학,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과 이기적인 인간이 만나서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상호 주관성 형성에 관한 이론, 그런 것에 이전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이라는 부분, 가장 유명하고 또 정신현상학에서 하이라이트 부분, 마지막 결론부를 장식하는 그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까지 제대로 독서된 경험도 드물고, 물론 프랑스 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마치 해겔 철학이 완성된다는 듯이 착각하는 문화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해겔이 말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 우리가 죄로 절망하고 또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그 부분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죄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화평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때로는 약간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결이 생각하는 정신의 마지막 단계, 성령의 단계라는 것은 어차피 종교적 통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해겔의 이야기가 오늘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또 상처받고 또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늘 자기 미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어떤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는가라는 단서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면서도 미움이 큰 관계,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고 비단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누구도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 것인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랑이란 이름의 수많은 폭력들과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랑이 낳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를 길들이는 그 전쟁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에릭 프롬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랑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그저 일상적이고 어떤 에스테틱한 감성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란 관계 속에 담겨있는 진지하고 깊은 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듬어보고 또 그 사랑이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현대 정치 철학, 즉 정의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쟁들, 수많은 그 논쟁들은
사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역사입니다. 현대 정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 그러면 자유와 평등의 조화.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자, 계급사회가 사라지고 현대사회는 누구나 동등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수많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혹은 억압과 착취의 논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의론 혹은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루어진 자유 위에 어떻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그 평등의 문제, 그리고 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유의 진보, 그것이 바로 현대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한 화두에 불을 지핀 현대의 가장 유명한 정치 철학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사회가 자유주의 안에서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 사회의 자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정한 정의의 영역에 이를 수 있는지라는 다양한 통찰을 줍니다.